최근 시장에서 꽤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한동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던 엔비디아가 단 하루 만에 애플에게 왕좌를 내준 거예요. 원인으로 지목된 건 오픈 AI와의 지급 보증 및 순환 거래 우려였고, 주가는 단숨에 5% 넘게 빠졌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 CDS 신용 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사상 최대치로 뛰어오르면서 채권 시장까지 긴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혼란 속에서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자본 지출 전망치는 오히려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엔비디아의 경고등을 켜는 동시에 AI 인프라에는 돈을 더 쏟아붓겠다고 선언하는 이 묘한 엇박자,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해석들을 최대한 균형 있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버블이다, 아니다 쪽으로 미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다양한 시각을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나? 엔비디아 급락과 시총 역전의 배경.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방아쇠는 엔비디아와 오픈 AI 사이의 재무 구조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대규모 GPU 구매 계약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서는 구조,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순환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었죠. 순환 거래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는 그 돈으로 다시 A의 제품을 사는 구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고 아들이 그 돈으로 아버지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비슷한데, 겉으로는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외부에서 새로운 돈이 들어온 건 아닌 셈이죠. 주가 5% 급락과 시총 역전의 구체적 숫자, 이 우려가 시장에 퍼지자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 새 5% 이상 빠졌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애플에게 세계 1위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두 회사의 시총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단 하루의 급락이 순위를 뒤바꿔 놓은 거예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반응 중 하나가 이게 단순한 가격 조정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인가 였습니다. 그 불안이 주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인다는 CDS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죠. CDS 프리미엄 사상 최대치 급등.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CDS는 신용 부도 스와프라는 다소 어려운 이름을 가진 금융도구인데, 쉽게 설명하면 일종의 기업 파산 보험입니다. 어떤 회사가 채권을 못 갚을 것 같다고 생각할수록 이 보험료가 비싸지는 구조예요. 마치 운전 습관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자동차 보험료가 더 높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엔비디아의 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대치로 뛰었다는 건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엔비디아의 신용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주식시장의 반기 투기적 움직임과는 다르게 좀 더 냉철하게 기업 체력을 들여다보는 시장이 보낸 신호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해석. 닷컴 버블의 데자뷰인가? 일부 분석가와 투자자들은 이번 상황을 보며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 아래 수많은 기업들이 이익도 없이 천문학적인 밸류에이션을 받았죠.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자 시장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번 AI 투자 사이클에서도 비슷한 구조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AI 자본 지출이 과연 그에 걸맞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순환거래 구조가 위험한 이유. 닷컴 버블 당시에도 기업들 사이의 복잡한 거래 구조가 실제 수요를 부풀리는데 활용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 오픈 AI 간 구조가 외부에서 진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부 순환에 불과하다면 이는 GPU 수요가 실제보다 과장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시각에서는 CDS 급등이 단순한 채권 시장의 변덕이 아니라 영리한 투자자들이 이 구조의 취약성을 먼저 읽어낸 정직한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주식시장이 성장 스토리에 취해 있을 때 채권 시장은 진짜 현금 흐름과 재무 구조를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본 지출 급출 급증이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들의 AI 관련 자본 지출 합산 규모는 2024년에만 수백억 달러를 넘어섰고 2025년 전망치는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투자가 실제 AI, 서비스 매출과 이익으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전환되느냐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버블 시각을 가진 측에서는 이 실적 반영 시차가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투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과실은 몇 년 후에나 확인될 텐데, 그 전에 투자자들의 기대가 꺾이면 닷컴 버블처럼 급격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논리예요. 두 번째 해석. AI 수요는 실제이고 채권 시장은 정상화 중이다. 반대쪽 시각도 만만치 않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는 지금의 AI 자본 지출을 닷컴 버블식 허상 수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봐요. 제가 최근에 반도체 업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GPU와 HBM 메모리 공급이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수요가 가짜라면 공급 부족이 이렇게 지속될 리가 없다는 거죠. 메모리와 GPU 공급 부족,
실수요의 증거. HBM 고대역 폭 메모리은 AI 연산의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일반 D램이 고속도로라면 HBM은 비행기 활주로 같은 거예요. AI 모델 학습에는 이 초고속 데이터 통로가 대량으로 필요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물 공급망의 병목 현상은 단순히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수요와는 구분됩니다. 닷컴 버블 때 서버 수요가 실제로 부족했던 게 아니라 기대감에 주가만 올랐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죠. CDS 급등은 버블 붕괴 신호가 아니라 평가 기준 변화일 수 있다. 흥미로운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엔비디아를 더 엄격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걸. 곧 버블 붕괴의 예고편이 아니라 성장주를 보는 기준이 성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읽는 시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이 회사 얼마나 빨리 자랄 것 같아요? 만 물었다면 이제는 그 성장 스토리가 사실이라고 해도 재무 구조는 탄탄한가요? 까지 같이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시장이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성장을 멈췄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더 꼼꼼해졌다는 거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본 지출을 계속 올리는 이유. 알파벳의 경우 2025년 AI 인프라 자본 지출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역시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돈을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는 건 각 회사의 이사회와 CFO들이 수백억 달러짜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익성 분석을 반드시 수행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단순한 군중 심리나 나도 AI 한다는 PR용 지출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시각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해석. 애플업의 소극적 AI 전략이 뜻밖의 이점이 된 아이러니. 이번 시총 역전에서 흥미로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빅테크 중에서 AI 자본 지출을 가장 보수적으로 유지해온 회사예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AI 인프라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동안 애플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자사기기의 온디바이스 AI에 집중했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듯 무조건 공격적인 전략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닙니다. 애플의 재무 건전성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이번 시장 불안 속에서 오히려 피난처처럼 작용한 거예요. 자본 지출 절제가 시총 1위를 되찾아준 맥락.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는 동안 애플 주가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버텼습니다. 이건 애플이 뭔가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AI, 자본 지출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는 분위기에서 과도한 베팅을 하지 않은 회사가 반사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 사실 자체는 흥미롭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의 방향입니다. 이걸 역시 AI 투자는 잘못된 거야 라는 결론으로 직결시키면 성급한 거예요. 애플이 지금 시총 1위라는 사실이 AI 인프라 투자의 장기 가치를 부정하는 증거가 되진 않으니까요. AI 전략의 차이가 곧 승패를 가르는 건 아니다.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접근법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중심 AI 투자는 사실 서로 다른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맥에서의 개인화된 AI 경험에, 구글은 클라우드 AI 서비스와 광고 효율화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용 AI 도구에 집중하고 있죠. 지금 당장의 주가나 시총 순위보다 중요한 건 23년 후에 어떤 전략이 더 많은 실제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그건 지금 시점에서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핵심 쟁점 정리. 자본 지출 규모, CDS, 실적 반영 시차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상황을 판단할 때 스스로 확인해 볼 만한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버블이냐 아니냐를 결론 짓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각각 따로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돼요. 자본 지출 규모. 얼마나 써야 너무 많은 건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자본 지출 합산이 연간 수천억 달러 수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도한지 판단하려면 이 투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AI 관련 매출 시장이 얼마나 크냐를 같이 봐야 해요. 클라우드 AI 서비스, 기업용 AI 소프트웨어, AI 광고, 최적화, 자율주행 등 AI가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 규모의 추정치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수조 달러 수준입니다. 그 추정이 맞다면 지금의 투자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죠. 틀린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CDS 급등 공포인가? 정보인가? CDS 프리미엄은 앞서 설명한 대로 채권 시장의 신용 위험 인식을 반영합니다. 이게 사상 최대치로 뛰었다는 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CDS가 높다는 게 곧 파산이나 버블 붕괴를 예고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 사례를 보면 CDS가 급등한 뒤에 실제 위기로 이어진 경우도 있고 시장이 과도하게 겁을 먹었다가 이후 회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CBS가 말해주는 건 시장이 엔비디아의 재무 구조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지 그 의문이 현실로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적 반영 시차,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불확실한 변수.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시차 문제입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지금 집행되고 있지만 그게 실제 이익으로 재무제표에 찍히는 건 몇 년 뒤 일입니다.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그 시차를 버텨줄 수 있을지.
아니면 기다리다 지쳐서 밸류에이션을 낮추기 시작할지가 핵심입니다. 닷컴 버블도 인터넷의 미래 가치는 결국 맞았지만 그 가치가 실현되기까지의 시간표를 시장이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던 게 문제였어요. AI 투자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신중론의 핵심 논거입니다. 엔비디아의 시총 1위 상실, CDS 사상 최대 취급 등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상향이라는 세 가지 사건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닷컴 버블의 재현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성장 투자를 더 엄격하게 검증하는 시장의 성숙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애플이 조용한 AI 전략 덕에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분명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게 AI 자본 지출 전체가 잘못된 방향이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애플의 지금 이 순간의 시총 1위가 5년 후에도 AI 시대의 승자라는 걸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결국 이 판단은 세 가지 불확실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자본 지출 규모가 실제 AI 시장 크기에 비해 합리적인가? CDS가 반영하는 재무 리스크가 일시적인가 구조적인가? 그리고 투자 대비 실적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간표를 시장이 얼마나 인내할 것인가?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쪽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소음 중 어느 것이 진짜 신호인지 가려내는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겁니다. 그 기준을 만드는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FAQ. 엔비디아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CDS 프리미엄 상승 자체가 주가를 직접 내리는 메커니즘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 시장이 해당 기업의 신용 위험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경계심을 높이는 간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CDS 움직임을 리스크 관리의 참고 지표로 활용하기 때문에 CDS 급등이 주식 매도 압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I 자본 지출과 닷컴 버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닷컴 버블 당시 많은 기업들은 매출도 이익도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이 모든 걸 바꿀 것이라는 스토리만으로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반면 지금의 AI 자본 지출을 주도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미 수십조 원의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에요. 또한 GPU, HBM 등의 실제 공급 부족 현상은 수요가 어느 정도 실물 기반임을 시사합니다. 다만 투자가 실적으로 전환되는 속도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낙관적일 수 있다는 점은 닷컴 버블과 공통된 리스크입니다. 애플이 AI 자본 지출을 덜 쓴 게 장기적으로도 유리한 전략인가요? 지금 당장의 시총 순위로는 유리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합니다. AI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업용 AI 솔루션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외규모 인프라에 투자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리해질 수 있고 반대로 투자 대비 수익화가 더디다면 애플의 보수적 전략이 옳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AI 시장 구조가 실현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픈 AI와 엔비디아의 순환거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건가요? 현재로서는 우려와 의혹 수준이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시장이 이 구조의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고 엔비디아 측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입장입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는 추가적인 공시나 조사가 이루어져야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급락은 확인된 부정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